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MIT의 체계적인 기업가 정신 프레임워크, 그중에서도 아이디어를 진짜 수익으로 만드는 그 핵심 과정이죠. 8단계부터 16단계까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앞 단계들에서 이제 시장을 좀 찾았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이걸 어떻게 측정하고 또 지켜내고 결국 돈 버는 사업으로 만드냐 이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 과정들을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네, 이 단계들의 핵심은요. 뭐랄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객한테 계속 배우고 가설 세우고 또 검증하고 그러면서 위험을 줄여나가는 그런 나선형 학습 과정이라는 거죠. 나선형 학습이요? 네. 자료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결국 사업 성공은 다른 무엇보다 돈을 내는 실제 고객 이걸 확보하는 데 달렸습니다. 그럼 8단계 가치 제한 계량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그냥 뭐 돈 얼마 아꼈다 이것만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고객이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하고 느끼는 그 가치를 뭐 숫자가 됐든 아니면 뭔가 비교를 통해서든 명확하게 딱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센세이블 같은 경우는 개발 시간을 확 줄였다. 50%나. 뭐 이런 시간 가치를 보여줬고 네, 미터는 그 소질병 조기 감지로 연간 27,000달러 절감 이렇게 딱 달러로 보여줬죠. 근데 또 인터치 사례는 좀 다르더라고요. 태아와의 유대감 이런 거는 사실 숫자로 딱 떨어지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정성적인 가치인데 그게 고객인 임산부한테는 최우선 순위였던 거죠. 그래서 굳이 숫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상태랑 비교하면 이렇다.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측정 자체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고객 가치를 제대로 또 정직하게 보고 있나 이걸 스스로 점검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객이 확 와닿게 가치를 표현 못한다. 그럼 뭔가 우리 사업 전제부터 좀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정의된 가치를 이제 11단계 경쟁력 포지셔닝 차트 이걸로 시각화해서 우리 위치를 좀 냉정하게 본다. 네. 센세이블이나 선스프링 사례처럼 경쟁사보다 확실히 나은 점, 그러니까 차트에서 보통 오른쪽 맨 위에 위치하는 거죠.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시장을 잘못 고른 건 아닌지 아니면 핵심 역량 정의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차트에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고객이 진짜 그렇게 생각할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단계 예비 고객 인터뷰 이게 정말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인상 깊었던 게 목적이 판매가 아니라 검증이라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냥 물건 팔러 가는 게 아니에요. 메탄 포집 팀처럼 뭐 10곳 찾아갔는데 8곳에서 괜찮네 하면 엄청 힘이 나겠죠. 그럼요. 근데 설령 반응이 안 좋아도 그게 그냥 무관심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이요? 왜죠? 왜냐하면 적어도 그 고객은 여전히 그 문제를 불편해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문제는 있는데 우리 해결책이 별로라는 신호잖아요. 그럼 뭘 고쳐야 할지 알 수 있죠. 개선의 실마리를 주는 셈이에요. 아, 그렇군요. 문제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게 12단계 고객 의사결정 단위, 그러니까 DMU 분석입니다. DMU.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을 파악하는 거. 맞습니다. 단순히 제품 쓸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사실 초기 스타트업이 그 모든 사람을 다 알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많은 스타트업들이요, 최종 사용자한테만 너무 집중해요. 그러다가 실제 돈줄을 쥐고 있거나 도입 결정을 내리는 사람, 뭐 예를 들면 IT 부서나 재무팀, 혹은 그 데이터 센터 정수 시스템 사례처럼 전혀 예상 못한 외주 업체 같은 존재를 놓쳐서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 외주업체 사례는 저도 좀 놀랐어요. 그렇죠. 또 그 보육시설 공기살균 기술 얘기도 있었죠. 아이들 건강이라는 가치는 분명한데 운영자 입장에서는 당장 수입에 영향이 없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외면받는 거죠. 그러니까 DMU 분석은 우리가 제안하는 가치가 진짜 현실에서 먹힐지 다시 한번 검증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누가 결정하는지 알았다면 그 다음은 당연히 어떻게 사는지 13번째 고객 구매 과정 이해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자연스럽죠. 아까 그 정수 시스템 평균 판매 주기가 2.5년이나 된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자금 계획이 완전히 달라졌겠네요. 그렇죠. 현금 흐름에 치명적일 수 있죠.
또 페이팔 키즈 사례는 이건 뭐 금융기관 등록 규제라는 전혀 예상 못한 벽에 부딪힌 경우고요. 아이디어 자체는 좋았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네요. 이게 진짜 창업의 현실이겠죠. 맞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잘 봐야 하고 동시에 우리 내부의 힘, 그러니까 사업의 엔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10번째 핵심 역량 정의입니다. 경쟁자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우리만의 것, 뭐랄까 비밀 소스 같은 거죠. 센세이블이 하드웨어나 특허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이걸 핵심으로 다시 정의하고 계속 투자했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게 중요해요. 그냥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 계속 갈고 닦아야 하는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게 핵심 역량으로 이제 거점 시장을 딱 잡고 나면 예를 들어 14단계에서 스마트 스킨케어가 2천만 달러짜리 익스트림 스포츠 시장을 먼저 잡은 것처럼요. 그 다음엔 더 큰 그림을 봐야겠죠. 그렇죠. 여드름이나 노화 방지 시장까지 보면 총 20억 달러 규모. 이런 식으로 후속 시장을 보면서 장기적인 성장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열심히 창출한 가치를 어떻게 진짜 돈으로 바꿀 거냐. 15단계 비즈니스 모델 설계로 넘어가야겠네요. 네, 가치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그 가치를 가져오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자료에 뭐 17가지 유형이 쭉 나오잖아요. 일시불로 받을 거냐, 구독 모델로 갈 거냐, 라이센싱 등등. 종류가 많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남들 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객이 가치를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떤 방식으로 돈을 내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만의 최적의 모델을 혁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혁신이요? 네.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공짜, 프리미엄 모델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어렵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하고요. 마지막 퍼즐 조각은 그럼 16단계 가격 체계 수립이겠네요. 이건 딱 보니까 8단계에서 정했던 고객 가치랑 바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준이 원가가 아니에요. 고객이 얻는 가치, 그 가치의 일부, 예를 들어 한 20% 정도만 우리가 가격으로 받고 나머지는 고객이 위험을 감수해 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남겨둔다. 이런 전략이 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티노바의 재활 로봇팔 자코가 보험 지원금 28,000유로에 딱 맞춰서 가격을 정한 거. 와, 이건 정말 똑똑한 접근인데요. 그렇죠. 아주 영리했죠. 가격이라는 게 한 번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가치를 잘 따져서 신중하게 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너무 낮게 잡으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수 있어요. 오늘 MIT 프레임워크 8단계부터 16단계까지 쭉 따라와 보니까 성공적인 사업화라는 게 정말 고객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계속 가설 세우고 깨뜨리고 또 시장 상황 봐가면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여정이구나. 다시 한번 느껴주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아이디어 좋다 이걸 넘어서서 고객이 진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하고 이 복잡한 시장의 의사결정 구조는 어떤지 구매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파악하고 또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랑 가격 전략까지 세우는 정말 말 그대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이 프레임워크는 결국 돈을 내는 고객이 핵심이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 보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사용자한테 직접 돈을 받기 전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인수되기도 하고요. 이런 요즘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보면 과연 가치 획득이라는 것의 의미가 이 프레임워크가 처음 나왔을 때랑 비교해서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떻게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한번 좀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